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연예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하고 계시는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지입니다. 네, 배 감독은 오늘도 열심히 재활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빠따 40대 여성분께서 빠따를 주셨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해드리지 않는데 근데 뭐 빠따니까. 네. 빠따는 오빠 예외적으로. 생각도 아니고. 네. 여기 나이 제한 있나요? 왜냐면 오빠 생각에다가 보내주신 40대 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잖아요. 저희가 오빠가 아니다 일단. 아하. 네. 사연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떻습니까? 얼굴 보고 결정합니까? 저는 뭐 100%죠. 이런 경우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봤거나. 그 따라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길거리에서 좀 대화를 주고받아 본 적은 어렸을 땐 좀 있어요. 아니, 오. 계속 물어보니까. 대학생 때 이럴 때는 막 뭐 물어보면은 그냥 쌩하기 좀 그렇고 해서 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길바닥에서 한 10몇 분 얘기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황 대리는요? 전 눈치가 빨라서 저기요만 들어도 이제는 알아요. 인생에서 제가 뒤돌아섰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저기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내비두잖아요. 네. 근데 막 옷을 잡으면서 저지시킨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뉴욕 있을 때인데 뉴욕에서 한인타운 영어로? 한인타운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네, 한국 남자가 딱 잡길래 그냥 지나가는데 무시하고 가는데 잡고 한 번 더 무시하고 가는데 잡더라고. 그 순간 머리에 갑자기 화가 뻗쳐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섰어요. 바로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서서 한숨을 쉬고 딱 뒤돌아봤는데 그분이 움찔하더라고. 근데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내가 딱 화난 걸 보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더 화가 났지. 왜 잡아놓고 또 가라 그러냐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약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약간 좀 위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좀 약간 이상하신 것 같다. 가라. 나보고 이상하대. 그리고 더 빡쳐가지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화를 사양하시더라고요. 잡으신 분이. 당신은 지금 뭔가 씌인 것 같다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가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아니, 난 씌이지 않고 멀쩡하니까. 하라고 막 되게 실갱이를 했어요. 40, 50대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의 눈동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백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더라고. 진짜 귀인 아니에요? 눈에 총기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서적인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실제로 약간 안 보이시는 분인가? 허옇더라고. 근데 뻔히 다 보고 말도 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뭐 사람이 뭐가 씌면 진짜 눈이 저렇게 되나?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뭐 잡혀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지나가요. 네. 정중하게 인사하고. 요즘은 나도 그러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네. 어렸을 때도 안 했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정중했어, 나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럼 이거하고 상관없이 길에서 전단지나 뭐 이런 거 나눠주는 분들 있잖아요. 네. 봤습니까? 웬만하면 받았습니다. 황 대리는 어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그분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받아준다 이런 건데 의사를 먼저 물었다 하면 또 몰라. 의사를 먼저 물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할 건데 그냥 길 걸어가는데 내 눈앞에 있잖아. 그럼 본 척도 안 합니다. 자, 여기 계속 받아주는 김 선생님. 이게 전단지 나눠주는 알바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대학생 때 해봤거든요. 네. 그게 나눠준 전단지를 다 소진해야만 돈을 받아요. 그렇겠지. 네. 그리고 돈도 되게 작거든. 받았는데 바로 밑에 뿌려져 있거나 버려져 있으면 그거 싹 주워가지고 또 나눠줘야 돼. 그 검사를 하거든요. 보통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라도 나눠줘야 얼마 받으시는 거니까 당연히 받으면 그냥 구겨타가지고 휴통에 넣죠. 근데 그거 빨리 소진하시고 돈 받고 그냥 퇴근하셔라 라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죠. 네. 저도 받아주거든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그치. 저분들 돈 받으려면 털어야 되는. 그리고 옆에다 버리면 안 되니까. 그치. 좀 가가지고 버려줘야 돼. 받아가지고 저쪽에다 버리거든요. 네.
아, 이런, 이 사람 젊은 사람이 정말- 말이야. 아이고, 불필요하게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 아이고, 정말. 자, 저를 지지하시는 젊은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환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오늘의 빠따를 뭘 드려야 되죠? 아, 이거는 40대 여성분 보내주신 분이 본인을 때려달라고 하신 건데, 본인은 맞을 일이 아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그래요? 본인을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 때려달라는 약간 거예요. 자책이 있지 않으셨나요?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자책은 이게 뭐지? 있는데, 자책은 있으니까 걔네를 때리는 말 그런 같은데요? 건가요? 그렇다면 뭐 하시고 제대로 빠따 좀 때려주세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게 그 무속 신앙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점 봐주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네. 예, 그걸 팔아서 했으니까. 그러면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곡성 보셨죠? 곡성. 곡성. 곡성 보면 중간에 이제 좀비로 변하는 캐릭터 하나 나오거든요. 동네 그렇지. 사람 중에. 네. 머리 찍혀가지고. 네, 네. 머리 빡 찍혀가지고 그 아저씨를 앉혀놓고 30분 동안 점 보는 그런 빠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나. 네. 30분 동안에 물리지 말아야 돼. 알아서 안 물리고 30분 동안 점 봐주시고 깔끔하게 끝내라. 아, 그래요? 네. 그럴 거면 저는, 네. 뭐,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할 거 없고, 대구에서 오셨다니까, 네. 부산행 기차 태워가지고, 한 명은 대구로, 한 명은 부산으로 어이구!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야. 그 안에 좀비가 가득 차 있고. 아, 그렇지.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어떠한 공격은 이런 분들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순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한테는 말빠따를 줘야 돼. 오, 말빠따. 진짜 논리와 개변을 섞은 끝없는 말로 정말 진짜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헤어나올 수 없는, 네. 차라리 날 그냥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는 말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말빠따를 맞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실까. 말빠따 누구를 어떻게 보내요? 되게 쉬워요. 배 감독님 보내면 돼요. 배 감독님 이거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말의 어휘, 단어, 어순을 가지고 야.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야, 네가 28분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 도대체 그 얘기가 뭐냐고. 지금 그때 말과 지금 말이 다르지 않냐.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 뭐 이런 야. 말빠따. 배 감독의 BPM 느린 그 말로. 야. 제가 졌네요. 배 감독으로 하겠습니다. 네. 작살납니다. 자, 그러면 테리 오빠가 배 감독에 뭘 끊어서 줘야 될 텐데. 뭘 끊어서 주실라나. 왜냐면 저는 이 상황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여름 작가께서 자기 이상형이 조지 클룬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다가 배 감독으로부터 약 45분에 걸쳐서 훈계를 듣고 결국은 자기 이상형을 철회했던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네. 그렇죠. 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정말 재미 하나도 없고 듣고 있으면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나. 그냥 내가 죽고 말지. 형 내가 그냥 죽을게. 이 말이 그냥 스스로 뱉게 되는. 저도 옆에서 봤는데 여름 작가가 마음에 동의가 돼서 그 의견을 철회한 게 아니고 진짜 그만 듣고 싶다 저 얘기. 진짜 더 이상 놀리고 모시고 뭐 소크라테스고 나발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네. 자, 그럼 오늘 배 감독님 빠따를 시원하게 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독의 말빠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자애가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아요. 목에 칼 들여놓고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여자들은 자, 선물 폭탄은 오늘 술친구 한 박스 빠따 주인공께 보내드리고요. 야 이제 무속 쪽의 치료제도 무슨 친구이 되냐? 야, 이 만병통치약이야. 대단합니다 술친구. 진짜. 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왜? 왜? 조이야, 김프로쇼 틀어줄까? 물레동에서 조이였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목소리가 같다. 오늘 그만합시다. 그럴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우리 배준현 감독님이 빨리 쾌차해가지고 좀 들어와야 할 텐데. 준배 네. 내년에 하나 봐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빈자리가 너무 커요. 네. 네. 제가 사연을 보낼게요. 배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빈자리가 너무 크다. 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약을 드세요. 맞다야. 자, 오늘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30대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네. 감히 김 선생과 저 같은 비전공자 내지는 비전문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되는가? 절대 하면 안 되지.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하면 되죠. 근데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 이런 얘기는 저희 전공자들끼리 얘기를 하면 그냥 막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보통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톤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유쾌한 프로잖아. 그거를 어두운 얘기를 항상 즐겁게 끌어야 되니까. 우리 상담 프로만큼은 그래도 톤을 좀 이렇게 진중하게 항상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와이프가 항상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상담하냐? 너나 잘해라.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러는 말인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네. 좋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30대 여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이 남자라지만 가족을 제외한 남자와 사적인 대화를 한 경험이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성추행을 여러 차례 겪었는데 당시에는 그 일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며 내가 이것들을 큰일이라 여기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이 짧고 또래의 남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에 관한 건 미래에 어쩌면이라는 가능성에만 무게를 두고 현재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사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묶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저의 이야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쓸 때 가장 극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라고 배웁니다만 저는 제 이야기를 대화로 나누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다는 걸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던 감정 기복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웃는 얼굴과 편안한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변 친구들에게 어렵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지만 이런 일 자체가 제대로 된 공감을 주고받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별일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껏 힘들었던 제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런 일로 괴로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성을 대할 때 나이차가 많거나 서로 목적이 분명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느껴질 만한 또래의 상대에겐 긴장감이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소개팅을 시도했을 때는 대화는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과제처럼 여기는 제 마음 때문에 사적으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매력 없는 여자가 되는 게 편하다고 느끼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따금 제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 그때마다 나는 아직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괜찮은 외모가 아니고 아직 누군가를 만나기에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떠올리며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정년기를 지나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녀의 긴장되는 상황을 전기가 통한다든지 두근거리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 긴장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막상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 힘들어지곤 해요. 남은 인생도 이렇게만 살아갈 순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의 인생을 한정하고 패턴을 한정하는 것에 갑갑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주장을 하거나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벽을 깨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노력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변은 직업 특성상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독신들 뿐이고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이구야. 끝내자 하니까. 그럴까요? 인사하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해결을 못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남자들만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또 그냥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언급을 해드려야 될까가 사실 이 고민이 조금 돼서 요거는 과장님한테 몰아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좀 잘라서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처음에 서두에 성추행 얘기를 꺼내셨어요. 네. 그리고 남자들과는 교류가 별로 없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과연 이 성추행이 남자들과 교류 없는 것의 원인이냐. 게다가 본인이 그때는 기억을 못하고 성추행이라는 걸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게 성추행이었구나라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꼭 남성과 교류 못하는 이유로 드러내기에는 좀 어렵다. 이분이 아마 다른 이유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얘기를 전면에 내세울까 이러한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어쨌든 본인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지금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 첫 느낌은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를 이성으로 대했을 때의 부자연스러움과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인데 그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는 게 이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스스로 이게 원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린 시절의 성추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게 원인일 것이냐라는 거는 저도 선생님처럼 의문이긴 해요. 과연 그게 문제일까? 오히려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다른 원인들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성추행 이야기로 먼저 생각하는 게 내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성별이 달라서 체감하는 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짐작해서 말한 나는 뭐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 선생이 얘기하는 것도 네. 저희가 이 뭐 단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가 사실 넘겨짚는 건데 네.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를 거듭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본인한테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말씀해 주신 거니까. 내지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원인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네, 네. 네. 일부의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 문제가 유독 크게 걸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질문과 좀 안 맞는 대답일지는 모르지만 할게요. 그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 실제 그때 충격이면 그걸 충격 내지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경험을 할 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아, 남녀가 그렇구나. 관계가 그렇구나. 또 성적으로 그렇게 터치하거나 접촉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안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경험이 그 성추행이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네. 결국은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거든요. 저는 이제 재구성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요. 그걸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현재 자기의 자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쯤 성을 알고 그 성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이것을 재구성할 때 그 사람의 심정적인 특성은 뭔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이 없어요. 언제쯤에 그걸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녀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었는지 이런 부분이 정보상으로 좀 필요한 정보다. 그럼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으니까 예전에 내가 겪었던 것을 정확하게 모르던 때도 있었는데 여러 차례 그랬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 말미에 있었던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때여가지고 지금 내가 이 당한 것이 옛날에도 똑같은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끄집어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라면 어떤가요?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경험은
말씀하신 어떤 충격이나 트라우마 경험일지는 모르지만 그 전 건 아니다. 그 정권은 아니죠. 아. 예, 소급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똥 밟았다. 예? 내가 어렸을 때 멋모를 때 저런 나쁜 놈들이 다 있었어?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남성을 못 만나는 어떤 빌미로 삼아진다는 건 지금 그것들을 생각할 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라우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어가지고 생기는 뭐 공포, 상처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재구성하는 거에 대한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직업도 결국은 어떤 직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야기를 다루는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 직업이 남성을 잘 안 만나는 직업인가 봐요? 아무래도 혼자 작업을 하시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그냥 추측입니다만 작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나 이런 작가가 아니고 드라마 쪽이나 요즘은 웹툰도 그림하고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거든요. 극을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는 직업은 아니죠. 네. 그 참 희한해요. 왜 사람을 활발하게 안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그렇죠. 그거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직업의 특성상 앉은 자리에서 혼자 글을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활발하지 않다는 거지. 아니요, 그런 뭐, 꼭 그게 또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저 돌맞겠지만 뭐 해야지 어떻게. 그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임상 심리학자라 가지고 사람들 심리 분석하는 사람들 사회성 떨어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임상심리학자들 중에. 네. 내가 보면 저 사람이 자기 사회 심리를 아나? 근데 남을 뭐 점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그건 좀 말이에요. 신기하네요. 어이가 없어요.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정신에 대해서 건강하냐? 저도 들었는데 너 정신과 어울린다. 너 정신과 전공해라. 저는 그걸 소명으로 들었어요. 주여 저를 부르시나이까? 뭐 그러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 좀 이상하더라. 너는 환자와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통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해가 잘 돼. 이상한 게 저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심리를 자꾸 따져보려는 어떤 태도는 자기가 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희한하네. 어쨌든 이분도 스스로 느끼기에 불편하실 정도로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부분이나 감정이 배제된 형태의 사회성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사람 만나서 일 이야기하고 직업 얘기할 때는 전혀 불편이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어떤 이성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는 심각한 사회성 결여가 돼 있다. 딱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보이는 게 친구들한테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쉽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를 보면 이성은 당연히 그렇고 동성 간에도 내가 조금 더 친밀한 단계로 들어가고 싶다. 내 마음을 좀 열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를 뭐 레벨로 따지면 깊어질수록 어쨌든 다 어렵다. 네. 네, 동성이든 게다가 이성은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나마 잘하는 관계라도 넓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깊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얇고 넓은 관계도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깊어질 거라고 본인이 아는 거죠. 깊어지면 내가 힘들어진다. 그런 네. 것도 아시는 거고. 근데 그것도 역설인 게 깊어지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 사연을 보내신 걸 보면 네. 여기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사실 꽂히는 건 뒷부분에 이따금 제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최근 들어서 호감을 갖게 되는 대상들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호감을 딱 갖자마자 열등의식에 확 휩싸이는 거죠. 우리 김 선생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지. 호감을 갖게 되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저희는 어마어마합니다.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죠. 오늘부터 난 새로 시작했어. 그렇지. 플랜이 구축이 때문에. 의욕이 막 샘솟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축학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호감이 생기면 열등감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참 울고 다니던 시절에. 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대인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교류하는 거는 잘하고, 교회에서도 뭐 회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남들 앞서서 뭐 무리지어서 하는 건 잘했는데, 1대1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면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분도 보면 자기가 호감을 가지면 그 즉시, 나는 외모도 안 돼, 직업도 별로야, 나 같은 정서적인 불안정을 누가 만나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본인이 전면에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성, 나는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은 누구지, 이것만 내세워도 사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내세우다가는 결혼 못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먼저 갖고 있던 호감이나 이거를 제일 전면에 훅 하고 내세워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그거보다 더 먼저 앞서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열등감. 게다가 그 자기 열등감에다가 성추행이라는 것까지 거기다가 살짝 더 재구성된 입혀버리거든요. 그 스토리가 입혀지면서 완벽하게 딱 그네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충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감이 생겼다.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한 호감이 요만큼 큰 거보다 훨씬 더 초라한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 나타나서 호감 자체도 눌러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네요. 어떻게든 그걸 뒤로 보내는 게 이분의 제일 큰 과제다. 그 특별한 감정이 생긴,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국이네요. 우리가 영어 못하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길을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완벽한 문장이어야 한다. 나는 영어를 못하잖아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냥 지도를 보고 가지 뭐. 그렇게 고개를 숙여버리는. 사실은 이렇게 몸짓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죠. 어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다 알아듣더구만. 결국 그러면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자존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 한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일반적이 돼서 우리가 얘기를 미리 조금 해봤지만 이러다가 너무 또 일반적인 주제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우려가스러운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저랑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힌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너무 이러한 것들은 너무 일반적인 일이야. 신선하지도 않고 상대방한테 호감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평범한 것들을 내세워봤자 뭐가 통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분히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예전에 자존감이 한참 낮아가지고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저의 부족한 거를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딱히 보면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나 싶을 텐데, 그걸 자꾸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부각해가지고 그런 걸 오픈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막 오픈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지나가듯 했거든요. 너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일부러 힘들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경향이 있나 보다. 불상 코스프레고. 이게 일종의 재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만 그랬겠어요? 다들 비슷하게.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일부러 유독 그런 거에 천착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에 파고들어서 그걸 원인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좀 만들면서, 저는 그거를 뭐랄까, 일종의 내가 이렇게 많이 오픈했으니까 좀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좀 사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보니까 언뜻 드는데, 그때 제가 유독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랬었으니까. 저는 재구성하는 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치기 싫은 거에 대한. 그렇죠. 내가 나를 스스로 초라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다치고 싶지 않다는 것.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안 다치는데. 그렇죠. 또 다치면 어때요? 금방 아무나. 약 바르면 되지. 오히려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그렇죠. 건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의 뭐 실제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저희한테 보내준 사연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다만 지금 이렇게
써주신 글로 볼 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덜 깊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극복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상담자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당신은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엉뚱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심스러워하진 않아요. 상담자는 일단 던지고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상대방이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럼 뭘까요라고 그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뭘 펼쳐야지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거지. 그냥 뭘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이분도 좀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의도저도 안 되는 가능성이 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얘기하다가 나왔지만 일단 시작은 조금 하긴 하는데 시작할 때 흔히 얘기하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이라는 게 뭔가 좀 드라마틱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한테도 사연을 보냈는데 물론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초반에 성추행 얘기를 딱 던졌고, 근데 성추행 얘기가 뒤에 쭉 뭐 이어지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이 정도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본인이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말로 한다고 쳐봅시다.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성추행 당했어요. 이러면 대화하고 싶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를 확 막는 거죠. 그리고 표현은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머릿속에서 성추행이라고 떠오르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중요한 걸 지금 이분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있다. 나는 이 사람을 뭔가 거짓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잖아요. 그럼 위축이 돼요. 그럼 대화가 단절이 되고. 사실 대화라는 건 지루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프로 쇼도 처음에는 이렇게 지루한 얘기로 많이 해도 됐는데 요즘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자꾸 뭔가 드라마틱한 얘기를 해야 되고, 왠지 시작하고 1분 안에 빵빵 터지지 않으면 막 그런 우리가 부담이 지금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의 부담을 이분들은 더 많이 갖는 거겠죠. 저는 이분 써주신 사연에서 이제서야 약간 이게 굉장히 압축된 하나의 문장이 들어오네요. 사적으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그 뒤부터는 스스로 매력 없는 여자가 되는 게 편하다고 느꼈다. 스스로 그냥 매력 없는 여자가 돼버리는 게 난 차라리 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매력 없고 대화하기 싫은, 대화할 필요 없는 여자로 사는 게 나를 다치지 않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해서 20대를 보내셨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네요. 네. 근데 그 얘기만 해도 네. 재밌어요. 난 그렇게 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럴 사람들이 생겨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뭔가 거기에서 더 드라마틱한 얘기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더 위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은 결국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데,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노력을 하고 싶다. 근데 노력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은 뭐 혹시 약을 사용하거나 이럴 수 있나요? 우울증은 아닐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대인관계에서 사회공포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은근히 갖고 있는 긴장 불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느슨하게 해줘야지 말도 출발이 좀 자연스럽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물 치료 가능해요. 우울증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군요. 네, 일단 트라이 해볼 수 있죠. 네, 본인한테 편안해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못할 거 없죠. 일단 문장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보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느냐, 존재이냐에 대한 회의감 또는 그런 믿음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한번 키워보셔라. 특히 강아지 계열을. 그 아이들은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거든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나의 강아지가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주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시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 네. 네, 좋네요. 사랑을 누군가 주고 있구나. 네. 동물이라도 좋으니까 네.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본인이 어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치중하면 안 된다. 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건 뭐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네.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어필이 돼야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 상대를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러한 욕구를 발산하고 이런 게 더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한테는 사랑을 주실 수 있잖아요. 예뻐해주고 먹이도 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충분한 사랑을 주인에게 주거든요. 네, 그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반려동물을 그렇게 막 키워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잘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으네요. 네. 고양이 말고 강아지를 해보세요. 고양이 요것들은 약간 좀 그게 표현이 박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분 자체가 내가 사랑을 이렇게 막 친밀하게 나누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는 못하시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상당히 정말 애가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표정이 없어. 자기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스러우면 아 저렇게 아무것도 서로 나누지 않으면서도 교감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는 있거든요. 고양이 계열이냐 강아지 계열이냐는 어쨌든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죠. 반려동물로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지 뭐 그걸로 않나. 이제 조금 채워지면 네. 일반적인 모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로 조금 한 단계 네.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열심히 표현하거나 줘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평범한 자기 이야기 펼치는 것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저는 해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라고 초점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지루하고 진부하고 늘 일반적인 얘기로 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이렇게 해나가는. 근데 그 조곤조곤 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톡 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극대화해보는 거죠. 너무 이렇게 큰 사건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마음을 나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요한 어떤 인생의 경험 중에 중요한 히스토리 하나를 나눠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근데 상담자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나눔이라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났다든지 어떤 느낌이 든다든지 그거를 표현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면 굳이 과거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느낌 얘기하고 그것으로 교류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 부담을 가져요. 내 얘기를 뭔가 이렇게 사적인 관계라고 되면 늘 자기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는 제가 맨날 쓰던 방법인데 저한테는 먹혔거든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네.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뭐 안 될 거,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는 입 밖에 일단 안 내고, 네. 내가 무조건 되지. 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자존감을 높이는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뭐 예스맨인가 그런 네. 영화 하나 있었는데 무조건 예스 해가지고 진짜 별별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근데 그러한 것이 결국 이제 긍정적인 자세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특성인데 네. 중요한 것 같아. 이분도 뭔가 이렇게 할 때 뭔가 시도해보고 자꾸 해보려고 하는 부분. 근데 거기서 부정적인 표현 자꾸 하는 것들 걷어내는 거. 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서 그걸 입 밖으로 내서 하나라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일부러 네. 찾아가지고. 아주 사소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우 야 오늘 뭐 눈곱이 없네? 야 이럴 수가 있어? 참.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지, 괜찮지. 반대도 좋아요. 오늘따라 눈곱이 왜 이렇게 많나? 정말 풍부하구나. 이렇게. 남보다 풍부한 눈곱 좋았어.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라서, 김 선생은 알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오신 송 PD님께서, 저한테 항상 뭐라 그랬거든요. 네. 이 새끼 이렇게 혼잣말을 해. 좀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이렇게 뭐라.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뭔가 좀 극복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늘상 혼잣말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칭찬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 보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웃길 수 있잖아.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다 들으면 좀 그러니까 혼자 종글종글 했던 거잖아. 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아, 저도 혼잣말을 잘해요. 뭐 환자 차트 보면서, 아, 이 환자는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는데, 이제 전공의 1년차 때, 첫 회식에 나가가지고 간호사들이, 선생님이 더 환자 같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 환자들 혼잣말 잘 안 해요. 선생님이 혼잣말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잣말을 하는 게 옆에서 뭐 요런 이제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뛰면, 저는 효과를 봤어요. 네. 아니, 근데 이상한 행동도 이렇게 저만 해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게 친화적일 수 있어요. 그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네. 자꾸 그것들을 피하기만 안 하면 충분히 많은 게 다 기회예요. 다 기회고, 심지어 놀려도 기회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 창피해. 다른 사람은 다 즐거울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즐거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혼잣말을, 그건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긍정적인 혼잣말을 계속 시작하시면서, 반려동물을 하나 찾읍시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하나 키워보시면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고 괜찮다. 그러면 아주 익숙한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모임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좀 단계를 넓혀가시는 걸로 하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에 남성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글을 남긴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남자로 취급한 거야. 이야. 글을 보낸 거지. 내가 남자한테 한마디 했어. 이렇게. 이미 그렇지. 지금 저희 남자 3명한테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여기서 호감 가는 남자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김 선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465. 자, 이분은 어쨌든 혼자서 이제 씨름을 조금 하실 텐데 경과나 특별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드라마틱한 거를 저희가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요. 아주 소소한 거 이런 거 괜찮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가지고 또 AS 해드릴 테니까 언제나 부담 없이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김 프로가 얘기했던 이제 반려동물 다음 단계가 뭐 동호회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필요 없고 일이나 다른 사회적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로 뵙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분들이랑 평소보다 조금 더 한마디씩을 더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이야기의 양을 네. 늘리고. 네. 네. 그 전에는 그냥 일 얘기만 했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두 마디씩 나눠보시는 거예요. 딱 한 단계씩만 더. 네.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김프로쇼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뭐 이런 거. 아주 좋거든요. 그렇죠. 팟캐스트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그렇죠. 네. 네. 김프로쇼라고 굉장한 게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이런 거. 네. 모르시는구나.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 상대방도 뭔데 그래 자세히 얘기해봐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왜냐면 일단 그게 부담스럽거든 또. 그 전에 이야기의 양을 한번 늘려보시라. 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테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이분께는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시게 된다 그러면 반려견이랑 경주를 한번 놀러 가셔라. 네. 경주 가서 강아지랑 같이 산책도 하고. 오리배도 봐 하면서 냥냥냥 하면서 재밌게 노실 수 있도록 경주 청담 펜션 숙박권을 저희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뭐 반려견이 준비가 안 됐으면 뭐 친한 친구분하고 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요. 네. 네. 갔다 또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는 더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성심껏 저희가 상담해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하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배 감독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와. 네, 저희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